네, 이번 섹션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함수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먼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드를 하나 만들었다고 할게요. 이 코드는 현재 연도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나이를 계산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이유의 경우는 93년생이라고 했을 때 현재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은 만 나이를 구할 수 있고 이거를 추적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제가 다 복사해서 한번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는 땡땡땡입니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드를 보면은 이 나이 계산하는 코드가 계속 반복이 되죠. 지금 이름과 그 다음에 생년을 제외한 코드는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은 로직이 반복돼서 동작을 할 때 이걸 좀 더 한 곳에 모아서 간편하게 다룰 수 있는 기능을 우리는 함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만든 걸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이 코드는 위에 있는 코드를 함수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한 곳에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현재 연도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로직을 넣었는데 나이는 age라는 나이는 current year 현재 연도에서 벌스 이어를 빼서 그걸 추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수에 뒤에서 배울 건데 이렇게 인자를 봐서 name에는 iu를 받고 벌스 이어에는 그 연도를 봐서 name은 1로 들어와서 여기에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벌스 이어를 봐서 얘는 나이를 계산하는 곳에서 이렇게 벌스 이어를 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age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유지 보수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이 계산하는 게 만 나이가 아니라 뭐 세는 나이로 됐을 때는 뭐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출력 문구를 바꾼다고 했을 때 여기만 수정하면 됩니다. 근데 원래 코드를 보면 우리가 출력 문구를 바꾼다고 했을 때 여기랑 여기 이렇게 세 곳을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을 추가하면 더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로직을 한 곳에 모아서 사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수정하기도 쉬운 그런 코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함수의 역할입니다. 그럼 설명을 볼게요. 함수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사용하기가 좋습니다. 한 곳에 만들어두면 아까처럼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로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 만들어 놓은 로직으로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이게 어떤 걸 표현한 건지 코드를 각각 읽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함수명으로 이 역할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greet and show age니까 뭔가 환영 인사와 그 다음에 나이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변수를 지을 때 변수명을 짓는 것과 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역할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듈화, 큰 로직을 여러 개의 작은 함수 단위로 나눠서 우리가 또 코드를 읽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함수가 하나지만 이 내부의 동작이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또 함수로 빼내면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처럼 내부에도 이름을 짓는 함수가 있을 거고 그것들을 부분 이해하기 좀 쉬워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살펴보기 어려운데 나중에 함수를 여러 개 쓰는 경우를 보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함수의 기본 구조 볼게요. 함수는 일단 func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function, 함수의 영어인 function의 약자이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짓습니다. 함수 이름을 짓고 나중에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만약에 파라미터를 받으면 파라미터 이름과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의 타입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같이 볼게요. 그리고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타입을 넣어주고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실행할 코드를 써주고 만약에 반환 값이 있으면 리턴을 통해서 내부에서 계산된 값을 반환해주면 됩니다. 파라미터 이름과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뒤에서 다 다뤄볼게요.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을 써주고 꼭 이 소괄호를 써줘야 됩니다. 인자가 있으면 인자 값을 써주고 인자가 없으면 안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같이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 1번인데요. 얘는 내부에 파라미터가 없고 그 다음에 반환값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형태인데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함수니까 func를 써주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은 say hello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부에 어떤 값도 받지 않고 리턴도 안 하고 얘는 그냥 프린트만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실행할 때마다 같은 동작이 수행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호출해 줄 때도 내부 인자값이 없으니까 say hello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하면 네,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함수 호출하는 부분을 더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그만큼 여러 번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3번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를 봐볼게요. 이번에는 내부에 요 값을 받습니다. 이 함수는 어떤 값을 받는데 그 값을 우리는 이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name이라는 값을 받고 얘는 무조건 스트링으로 들어와야 돼 라고 함수 쪽에서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name을
우리는 프린트문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name이라는 요 이름을 써주고 거기에 인자로 손흥민이라고 넣어주면 이 손흥민 값이 1로 들어가면서 이 name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한번 복사해서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하면 네, 반갑습니다 손흥민님 이렇게 되고, 우리가 say hello를 한 번 더 쳐볼게요. 이번에는 뭐 아이유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갑습니다 아이유님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부에서 또 name을 더 써보는 경우를 해볼게요. 프린트 안녕히 가세요 name 님 하면은 또 이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두 줄씩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자를 통해서 값을 넘겨주고 그 넘겨받은 값을 이렇게 함수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파라미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쓸 때는 꼭 이름과 타입을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리턴 값을 반환하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 내부에서 동작이 일어나고 그걸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만약에 이 내부에서 어떤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결과가 이 바깥에서 이 호출하는 부분에서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리턴 값을 사용하는데요. 펑션 똑같이 쓰고 함수 이름을 add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매개 변수를 두 개 받아요. a랑 b를 받는데 각각은 정수 타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환 값을 명시해 주는데 얘는 계산된 결과를 정수형으로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봐서 사용할 준비를 해.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계산합니다. sum이라는 합을 a 더하기 b로 계산하고 그 sum을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계산된 결과, 지금 얘가 함수를 호출했죠. add라는 함수로 아까 만든 함수를 호출했고 a 인자로 5를 넘겨주고 b 인자로 3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리턴된 결과, 이 sum이 이제 바깥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반환이 돼서 이만큼 이 함수를 통해 계산된 리턴된 값을 우리는 result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result에 담긴 이 결과가 우린 여기서 프린트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위에서는 이 프린트가 함수 내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전달된 리턴 값을 우리가 이 함수 호출한 이 바깥에서 프린트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return 반환 값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걸 복사해서 실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5 더하기 3의 값이 여기서 내부에서 계산해서 리턴해줘서 바깥으로 넘기고 그 값은 여기에 계산이 될 거고 여기서 넘겨받은 8을 여기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리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프린트 두 수의 합은 하고 여기서 바로 add 하고 함수를 넣을 수 있어요. 2랑 뭐 3이라고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두 수의 합은 입니다. 뭐 앞에 이렇게 할까요? 2 더하기 3은 여기서 계산된 결과가 바로 나오겠죠. 튀어나와서 5입니다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리턴 타입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꼭 리턴을 해줘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고 바깥에서 나온 값을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쓸 수 있다. 이게 함수의 리턴 값 혹은 반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리턴은 이 리턴 키워드를 넣으면은 바로 함수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뒤에 뭐 프린트 합이 계산되었습니다 라고 쳐도 여기는 실행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리턴을 본 순간 함수는 탈출을 하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수가 두 번 실행됐는데도 불구하고 합이 계산되었습니다는 한 번도 출력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리턴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브레이크랑 컨티뉴처럼 제어 전달 구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코드는 한 줄 한 줄 실행되어야 되지만 그 순서를 바꿔주는 게 컨트롤 플로우, 흐름 제어라고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제어 전달 구문인데 이 리턴도 제어 전달 구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 문제를 봐볼게요. 첫 번째 확인 문제는 print w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umber라는 값을 받고 그 전달된 값을 우리가 2를 곱한 결과를 바로 출력합니다. 얘는 반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함수를 통해서 5를 넣어서 한번 2배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네, 만드셨나요?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원래 건 다 지우고 함수 이름은 print w이죠. 그리고 함수는 처음에 만들 때 func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print w라는 함수 이름 써주고 괄호를 항상 넣어줘야 돼요. 매개변수를 받던 안 받던 괄호는 항상 있어야 된다. 매개변수 안 받으면 이렇게 괄호를 바로 닫아주면 되고 얘는 매개변수를 넘버를 받죠. 그래서 넘버 하고 int 타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리턴 값이 없으니까 리턴 타입은 생략을 하고 넘겨받은 넘버에 2를 곱한 결과를 바로 출력해야 되죠. 그러면은 print 출력할 건데 넘버 곱하기 2 하고 해서 앞에 조금 글자를 써줄게요. 여기 똑같이 넘버를 봐서 넘버의 2배 한 값은 하고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수에 대한 정의는 끝났고 여기에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이렇게 프린트 더블을 호출하면 자동 완성이 되고요. 이 넘버에 5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5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넣어보면 네,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뭐 10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20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 네, 이렇게 세 개 다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확인 문제 1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확인 문제 2를 봐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더블 넘버라는 비슷한 함수를 만들 건데 똑같이 인자를 받고 2를 곱한 결과를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값을 사용해서 반환해주고 그 다음에 7을 2배로 만들고 그 결과를 출력해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거랑 비교할 수 있게 얘를 남겨둘게요. 하고 여기에 펑크 함수를 만드니까 펑크라고 써주고 더블 넘버라고 함수 이름을 지어라고 했으니까 더블 넘버라고 해주고 인자를 하나 받죠. 넘버라고 인트 타입을 받으니까 매개 변수 명 써주고 매개 변수 타입은 인트 타입. 그리고 얘는 반환값이 있죠. 계산된 결과를 리턴해야 되니까 리턴할 때는 화살표를 써줍니다. 짝대기 화살표 써주고 인트 타입을 반환할 거야. 반환값은 이름을 굳이 써줄 필요 없어요. 그냥 타입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곱한 값을 그냥 바로 넘겨주면 되니까 저는 리턴 넘버 곱하기 2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값이 리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을 2배로 만들고 출력해보라고 했으니까 프린트해서 바로 출력해볼게요. 여기에 let num은 7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num의 2배 한 값은 해서 계산을 여기다가 결과를 넣어서 더블 넘버 해서 num을 넣어주면 바로 계산이 되겠죠. 네, 7의 2배 한 값은 14라고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프린트를 내부에서 하고 반환을 하지 않았죠. 근데 얘는 반환을 하고 그 반환한 값을 여기서 바깥에서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과를 바로 리절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더블 넘버 7하고 프린트 7의 2배 한 값은 리절트.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리턴된 값을 변수에 담았다가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함수가 find area라고 해서 넓이를 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자로는 두 개를 받습니다. width랑 height라는 그런 int 타입의 파라미터를 두 개 받고 그리고 넓이를 계산해서 int 타입으로 반환합니다. 반환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만든 함수를 사용하여 너비가 10이고 높이가 5인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 보세요. 네,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참고로 인자가 지금은 하나인 것만 다뤘었는데 이렇게 두 개인 거 다룰 때는 맨 앞에 예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였죠. 네,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쉼표로 구분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내려와서 네,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나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긴 다 지워줄게요. 먼저 함수 이름은 find area니까 맨 처음에 function이라고 써주고 find area 하고 인자를 두 개 받아야 돼요. width랑 height 받을 건데 둘 다 int 타입으로 받아야 됩니다. width는 int 타입, 그 다음에 height도 int 타입 해주고 얘는 반환해서 밖으로 보내야 되니까 화살표로 반환 타입을 써주면 되겠죠. int 타입을 계산해서 리턴할 거야.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let area라고 할게요. area는 간단하게 그냥 width 곱하기 height라고 하면 되겠죠. 하고 return area 해주면 함수가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let area는 find area 하고 너비가 10이고 높이가 5인 거라고 했으니까 10하고 5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하고 사각형의 넓이는 area입니다. 라고 치면은 함수가 잘 실행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번 시간에 함수의 기초에 대해서 다 배워봤습니다.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이 파라미터 혹은 매개변수 같은 말이에요. 파라미터를 한글로 매개변수라고 하는데 매개변수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건 상황에 맞게 파라미터가 필요한 경우는 써주면 되고 반환 타입이 필요한 경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라는 걸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배워봤습니다. 네, 그럼 함수는 이번 시간 마치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